안녕하세요. 강탈모의 탈모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의 탈모 고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모님께 모발이식이나 탈모 치료를 선물하고 싶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는 부모님 의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평양감사 때려 죽여도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서프라이즈가 좋긴 한데 아이고 얘야 나는 모발이식 못한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모발이식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먼저 이식이나 탈모 치료 의사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병원 진료부터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탈모약을 한 번도 안 드셨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탈모 진행 상황이 심해서 약이나 탈모 치료나 탈모 프로그램, 모발이식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제분들 입장에서 좋은 마음에 선물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상을 또 입으시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받아봐요 라고 말씀을 건네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부모님의 지병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 이상의 병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30대, 40대 자제분들이 그때쯤 이제 경제력이 생기니까 50대, 60대, 70대 부모님 손을 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탈모 치료가 아닌 모발이식을 선물해 드리려고 할 때 이 지병이 장애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은요, 약을 복용하면서 모발이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혈전 용해제라든지 뇌신경 질환제, 심장병약 이런 것도 못 끊는 약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드시는 약 때문에 모발이식을 진행할 수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모발이식과 나이가 있는 분들의 모발이식은 조심해서 좀 차이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탈모 치료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그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눈높이를 자제분들이나 이식의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운 좋게 모발이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모발이식을 하겠죠. 그러면은 부모님과 담당 원장님의 눈높이를 좀 싱크로를 좀 맞춰야 됩니다. 젊은 사람 이식이랑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이식은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젊은 분들은 빼곡하게 그냥 꽉 채워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물론 연세 있는 분들도 밀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정도가 젊은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 높이 그리고 밀도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은 밀도 기대감을 줄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좋게 말하면은 나이에 맞는 밀도감으로 이식을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색할 수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밀도를 채우되 나이에 맞는 밀도감을 찾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또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발 이식을 하면 젊어 보일 수는 있는데 한창 때 나이로는 돌아가진 않는다.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시니어 모발 이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뒤통수에서 모낭을 채취하거나 이식할 때 엎드려 있거나 또 장시간 바른 자세에 누워 있는 거는 조금 편해 하시는데, 채취할 때 특히 힘들어 하세요. 목 디스크라든지 관절, 뼈마디가 다 쑤신다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방광이나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은요, 10분에 한 번씩, 20분에 한 번씩 화장실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식 수술 시간이 생각지도 않게 확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화장실 가시고 싶다는데 제지할 수 없잖아요. 이 생리적 현상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해놓은 다음에 아무래도 상처 회복 재생 능력, 이게 젊은 사람보다 못해요. 아무래도 느리십니다. 그리고 채취 관점도 말씀드리면, 흰머리가 또 많으시잖아요. 흰머리가 많으셔서 비절개 채취는 그 특성상 한 땀 한 땀 채취를 해야 되는데, 흰머리 있는 경우에는 내가 채취를 하고 나서 이거 채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채취를 했을 때 이 모낭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룩베를 끼고 하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 거 쭉 하다가 이렇게
검은색 모낭이 나오다가 흰색으로 보면은 이게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모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후두부의 밀도감이 젊은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티나는 부분이 젊은 사람보다 더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뒷머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밀도가 100이라고 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80, 70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데다가 거기서 그걸 티를 안 나게 최대한 이 스킬풀하게 아티스틱하게 한다고 해도 티가 젊은 사람보다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밀도도 줄어들고, 밀도 줄어든 데다가 흰머리기 때문에 가려지는 효과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감도 젊은 사람들은 뒷머리 같은 경우는 길어올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 성장기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머리카락 길이감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티가 젊은 사람보다 더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개연성, 의사가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모발이식 특징, 시니어 모발이식 특징이 많은데 다 이야기한 것 같진 않은데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자, 결론 정리하자면 이제 부모님들 의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 진료 할지 말지는 환자분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판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병을 또 병원에 와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 지병에 따라서 이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의 눈높이, 이것도 이제 싱크로 이제 자제분들의 눈높이, 부모님의 눈높이, 원장의 눈높이 맞춰야 될 것 같고, 시니어 이식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자제분들이 엄마 아니고 혹은 뭐 아빠 머리 너무 비었는데 이거 좀 치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부모님 댁에 모발이식 놔드려야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모시고들 오시는데, 진득하게 상담받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에게 모발이식 혹은 탈모 치료를 선물해 드리고 싶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민 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발이식 의사 강탈모였습니다.